이 DJI 미니 3 프로를 받고 사용한 지 이제 3주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리뷰를 할 수 있었지만 좀 더 많은 비행을 해보고 정확한 제대로 된 리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3주 동안 충분히 많은 비행을 해봤어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DJI 미니 3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잠시 구매를 보류해주세요. 이 DJI 미니 3가 작고 가볍게 나오긴 했는데 영상 퀄리티까지 굉장히 훌륭해서 와, 너무 좋아서 저만 쓰고 싶어요. 야, 이렇게 잘 만들면 정말 여행 유튜버로서의 내 입지가 점점 불안해지는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 DJI 미니 3로 어떤 영상을 찍을 수 있는지 그냥 누구나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오토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려 볼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DJI 미니 3 영상은 제가 색을 좀 만진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은 리뷰 영상이니까 있는 그대로 오토로 찍은 원본 그대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Friday night, not really here for a good time, but if you're up for drinks and a good crowd, raise your glass to the sky. Let's toast to that. All these people can stare. I don't care about that. This is my pity party. I'm gonna cry all night and I'll flip the bird at the guys. I don't need nobody. This is my pity party. I'll do just what I want, yeah. I'll dance on top of the bar. I won't come down on it. I'll just do what I want. This is my pity party, pity party. If my highs are 오늘 리뷰 영상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우선 지금까지 나왔던 DJI 드론들을 보면서 이 미니 3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미니 3의 특징 및 강점, 그리고 또 단점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서 어떤 분들께는 이 DJI 미니 3를 추천을 해드리고 어떤 분들께는 추천해드리지 않는지, 동급이지만 조금 더 저렴한 이전 버전의 미니 2와 더 상위급이지만 가격은 어느 면에서 비슷한 에어2 S와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드론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역시 강릉 소재의 국가공인 드론 교육기관이면서 DJI 드론 판매사인 효로로몰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효로로몰에서 늘 협찬을 해주실 때마다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리뷰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만큼 오늘 영상에서도 정말 솔직한 제가 느낀 그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DJI의 매빅 시리즈 그 접는 드론은 다 날려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 사용하던 매빅 미니 1부터도 DJI의 영상 퀄리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드론이라는 걸 사서 발리에 여행을 갔던 3년 전 영상인데요. 매빅 미니 1이 2.7K라고는 하지만 유튜브로 보는 화질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영상을 보여줬고요. 매빅 미니 1의 단점은 와이파이 연결 방식이라서 드론을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신호가 좀 불안정하고 원하는 그림을 완벽하게 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무시하고 제주도에서 원하는 그림을 담아보겠다고 멀리 보냈다가 제주도의 강한 바람에 못 이겨서 그대로 흘려보냈고요. 그 다음으로 사용한 드론이 바로 매빅 에어 2였죠. 매빅 에어 2는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정말 거의 완벽한 드론이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DJI의 플래그십인 매빅 2 프로를 잠깐 사용해보면서 느낀 건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매빅 2 프로로 찍은 영상이거든요. 당연히 매빅 2 프로가 전방위 장애물 센서가 있어서 회피 기동도 좋고 이미지 센서도 1인치로 크고 10비트의 풍부한 하셀블라드 컬러까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매빅 2 프로가 당연히 에어 2보다 좋았죠.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에어2가 매빅 2 프로의 거의 반값이었고 무게도 거의 절반으로 휴대성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하극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매빅 에어2는 저한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드론이었어요. 이 매빅 에어2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많은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공모전이라는 걸 도전을 했었는데요. 워낙 드론 영상의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처음 도전한 공모전인데도 불구하고 제주 여행 영상 공모전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이제 매빅이라는 이름은 상위급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DJI 미니 2와 DJI 에어 2S라는 이름으로 고급 기종의 드론을 연달아 출시하고, 그리고 이제 플래그십인 매빅 3까지 조금씩 업그레이드된 드론을 출시해왔는데요. 이 DJI 미니 3는 지금까지 출시한 DJI의 모든 드론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가장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매빅 에어 2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매빅 에어 2의 모든 기능을 이 안에 다 집어넣고도 크기와 무게면에서 초소형화, 초경량화 작업에 성공을 한 거죠. 매빅 에어 2가 500g 정도였는데 그걸 반으로 줄여서 249g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심지어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저는 이거는 정말 DJI의 혁신이라고 봐요. 사실 이 전 버전인 DJI 미니 2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DJI 미니 2의 단점으로 꼽은 거는 크기와 무게 때문에 발생하는 바람에 약한 그런 태생적인 약점 말고, 유일한 단점으로 꼽았던 건 제가 매빅 에어 2를 사용하면서 자주 사용하던 액티브 트랙을 쓸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 단점 하나였어요. 화질 훌륭했고요. 이제 영상 전송 방식도 오큐싱크, 와이파이가 아닌 오큐싱크 방식을 채택하면서 비행 성능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그런데 저는 저 혼자 촬영을 하면서 제가 영상 속에 등장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찍다 보니까 액티브 트랙을 정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액티브 트랙이 안 되는 드론은 저한테는 완전 반쪽짜리 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해외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250g 드론 무게 제한이 걸려있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고, 와, 249g짜리 미니 드론에 액티브 트랙이 되는 드론이 나와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DJI 미니 3가 이렇게 훌륭한 액티브 트랙을 달고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미니 3의 특징 및 강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액티브 트랙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한테는 말이죠. 야, 에어 2에도 있었고 지금 이제 새로 나온 매빅 3에도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라고 그게 가장 큰 특징이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 손으로 다 가려지는 제 손바닥만한 가볍고 작은 드론에 앞뒤로 장애물 회피 센서를 넣고 스스로 이 드론이 장애물을 피해서 이 피사체를 따라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다만 현 시점의 이 액티브 트랙은 완벽하게 장애물을 회피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에서만 액티브 트랙을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완전 개활지, 제가 제주도에서 이 테스트를 할 때면 항상 가는 간조 시간에 표선 해수욕장에 다녀와 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달리다가, 별로 안 빠른가요? 최대한 빠르게 달렸어요. 빠르게 달리다가 급하게 반대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에도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잘 따라와 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자동차나 배를 피사체로 선택해서 액티브 트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피사체의 속도에 맞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촬영해주기 때문에 이제 막 드론 촬영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비록 이 장난감 같은 드론일지라도 훌륭한 영상을 찍으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 액티브 트랙이 된다는 건 우리가 포커스 트랙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포커스 트랙을 어떨 때 활용하면 좋냐면, 우리가 드론 영상 촬영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피사체를 가운데에 놓고 이 피사체를 중심으로 궤적을 그리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원의 궤도를 그리면서 촬영하는 기법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게 피사체를 앵글의 가운데 놓고 그걸 중심으로 정확하게 도는 게 꽤나 연습이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촬영을 이렇게 건물 같은 걸 지정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스틱만 조정해주면 정확한 앵글과 피사체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런 고급스러운 촬영도 누구나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K 하이퍼랩스 기능이 미니에도 탑재가 됐는데요. 기본 설정이 FHD 1080p로 되어 있으니까 4K로 촬영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설정을 확인하고 찍어주세요. 이 미니3 하이퍼랩스는 이미지 하나하나를 로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사진 색보정 하시는 분들은 로 파일로 좀 더 고퀄리티의 하이퍼랩스를 찍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에서는 기존의 미니2가 4K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가능했던 데 반해서 이 DJI 미니3에서는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게 됐어요. 좀 놀랐던 거는 미니보다 상급 기체인 에어2S도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발생을 하는데 미니3는 4K 60프레임에서도
조금의 크롭도 생기지 않고 이미지 센서를 100%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꽤나 인상적이었고요.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편집 과정에서도 최대 40%까지 슬로우 모션을 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FHD의 슬로우 모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4K에서 어느 정도는 슬로우 모션을 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 DJI에서 매빅 에어 2에만 넣어줬던 HDR 촬영 기능, 이 HDR 촬영 기능은 제가 DJI 에어 2S 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HDR 디스플레이를 위한 HDR 기능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SDR 환경에서 좀 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촬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영상 촬영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HDR 기능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멋진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문용 드론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프레임 수인 48, 50, 60 프레임에서는 HDR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펌업으로 예전에 매빅 에어 2에서 HDR을 켜고 끌 수 있었던 것처럼 선택을 따로 할 수 있는 모든 프레임 수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또 매빅 에어 2에 들어갔던 D-시네라이크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편집 과정에서 색 보정의 용이성을 높게 해준 것도 이 미니 3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신박하게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숏 영상이 핫해지면서 그 트렌드에 맞게 세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짐벌 카메라가 90도 회전하는 세로 촬영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기존의 세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꼭 편집 시에 영상을 잘라서 사용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소셜미디어에도 특별한 편집 없이 영상을 바로바로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것도 굉장히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펌웨어 업데이트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세로 촬영 기능에서 액티브 트랙이 활성화되지를 않아요. 저는 이제 몰디브에서 제트스키를 탈 때도 액티브 트랙을 해가지고 그 예쁜 몰디브 바다를 제트스키를 타고 달려오는 거를 이제 찍어서 숏 영상으로 세로 영상으로 편집해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로 영상에서도 액티브 트랙 활용도가 높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DJI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세로 영상에서도 액티브 트랙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또한 이번에 이 미니 3에 맞게 화면 일체형 RC도 기존의 RC 프로보다 상당히 가볍고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안테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호의 감도는 좀 약해져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주로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에서 촬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기본 조종기에 아이폰을 연결해서 촬영하다 보면 이게 발열로 인해서 폰 화면이 갑자기 최저 밝기로 바뀌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RC는 정말 드론 조종만을 위해 나온 조종기다 보니까 RC 프로와 비교했을 때 완전 대낮에는 화면이 살짝 어둡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발열로 인해 밝기가 변한다든지 하는 이슈 없이 스마트폰 최대 밝기를 상회하는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서 가성비가 꽤 높게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DJI 미니 3의 단점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디자인적인 면에서 기존의 모든 시리즈들은 날개 랜딩 기어가 있어가지고 착륙할 때 조금 평평하지 않아도 아무데나 잘 내려앉았어요. 근데 미니 3는 그 날개 랜딩 기어가 없어져서 착륙할 때 완전 평평한 곳이 아니면 바닥에서 기우뚱거려가지고 착륙이 좀 불안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곳에서 손 이륙과 손 착륙을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데군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좀 보이는데 와, 이건 단점인데? 라고 할 만한 거는 딱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249g에 각 나라의 항공법에서 드론 제한 규정을 극복하기 위해 초경량으로 나온 드론이다 보니까 바람에 취약한 건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약점이지 그걸 단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바람이 굉장히 강하던 초속 12m의 돌풍이 불던 광치기 해변에서 성산일출봉을 찍는데 역풍에도 무리 없이 돌아왔으니까 기존 미니 시리즈보다는 확실히 바람을 견디는 정도도 좋아진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기존의 매빅 에어 2 기능을 이 미니 3에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서 무게를 반으로 줄였다는 거에서 어찌 보면 DJI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한다고 봐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분들께 이 DJI 미니 3를 추천을 해드리는지, 동급이지만 이전 버전이면서 더 저렴한 미니 2와의 간단한 비교, 그리고 상위급이지만 가격은 거의 비슷한
에어2S와의 간단한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7K였던 매빅 미니 1도 영상의 화질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상업용 촬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취미용으로 드론을 사용하시기에 어떤 게 영상 퀄리티가 좋고 나쁘다 세세하게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만 해도 4K로 보고 계시긴 하지만 원본 영상 대비 비트레이트 수를 굉장히 줄이고 압축해 놓은 원본 대비 화질이 떨어지는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아무리 유튜브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로 인코딩을 하고 업로드를 한다 하더라도 원본보다 좋은 화질의 영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올려놓으면 화질에 있어서는 원본 대비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상업 촬영으로 간다면 말이 전혀 달라지겠지만 그런 분들은 매빅 3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 DJI 미니 3와 미니 2를 비교를 했을 때는 나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249g의 초경량 드론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중 액티브 트랙 활용도가 거의 없다, 4K 30프레임 이상 쓸 일이 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미니 2를 사셔도 무방합니다. 미니 2 대비 미니 3 가격이 꽤나 높은 편인데 비해서 괄목할 큰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은 그 두 가지거든요. 세로 촬영은 사실 편집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색상도 컨트라스트랑 세츄레이션을 잡아주면 충분히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트랙을 안 쓰시고 4K 60프레임 촬영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이 DJI 미니 3를 살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에어2S와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드론 무게 제한이 있는 해외로의 여행 계획이 없고 국내에서 주로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무게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바람이 강하다고 하는 제주도에서도 웬만한 모든 환경에서 다 촬영이 가능한 보다 안정적인 강한 드론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건 물론 1인치 센서에 10비트 컬러, 로그 촬영까지 가능한 DJI 에어2S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급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니 3가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센서 크기가 훨씬 큰 1인치 센서를 가진 에어2S의 이미지 퀄리티를 뛰어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보통 몰디브나 발리 리조트 풀빌라 촬영을 갈 때면 이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출장으로 촬영 출장을 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상위급 기체인 매빅 3 시내를 계속 갖고 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출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는 거라면, 그리고 단 하나의 드론만 갖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 이 DJI 미니 3 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적으로 점점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는 추세이고 여행짐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 DJI 미니 3 프로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서 결국 저의 세계 모든 여행지에서 함께할 최후의 원픽 드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훌륭하고 잘 나왔습니다. 이게 미니 주제에 워낙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갖고 있는 기능만 하나하나 얘기해도 영상이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심지어 퀵샷이나 마스터샷 기능은 다 얘기를 하지도 못했는데 퀵샷은 늘상 있는 기능이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면 꽤나 괜찮은 영상들 쓰실 수 있고요. 마스터샷은 제가 잘 사용을 하질 않아서 있으니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영상 편집을 직접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매끄러운 느낌의 영상 구성도 아니고 편집도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직접 촬영을 하셔서 퀵샷을 하나하나 찍으셔가지고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정말 급하게 올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뭐 마스터샷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다지 추천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영상을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리뷰는 영상에 초점을 맞춰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DJI 미니 3는 이렇게 말이나 소 같은 동물 가까이에서 촬영하더라도 이 경계심 많은 동물들이 놀라지 않을 정도로 기존 드론들보다 확실히 프로펠러의 소음이 역대급으로 작아졌어요. 그래서 드론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람들 시선이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확실히 소음이 작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이거 이 정도면 그냥 누구나 다 액션캠 들고 다니고 이 미니3 들고 다니면서 여행 유튜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행 유튜버로서의 제 입지가 불안해지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농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유튜버 하시면서 여행지에서 예쁜 추억, 멋진 추억 담아 오시기에 이만큼 좋은 드론이 있을까 싶어요. 진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인스타 360의 액션캠을 들고 이 DJI 미니 3를 들고
제주도를 누비면서 여행하는 영상들을 찍어봤는데요. 그렇게 정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게 여행 유튜브이고, 누구나가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그렇게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그냥 여행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내 행복했던 여행에서의 추억을 담아 오실 수 있도록 이 문명의 혜택을 잘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DJI 미니3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국가공인 드론 교육기관이면서 DJI 드론 공식 판매사인 효로로멀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 효로로멀에서 구입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문의하시면 국가공인의 드론 교육기관인 만큼 안전한 드론 비행과 멋진 드론 촬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효로로멀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최대 10만원 상당의 사은품도 증정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